관아 한쪽에선 두 아전이 낮은 목소리로 속닥였다. 여보게, 이번에 새로 오신 사또 말일세. 그 구렛나루며 풍채가 보통이 아니지 않소? 보통은커녕 딱 산적 두목의 그것이 아닌가? 그리 우람한 몸집에 사람을 꿰뚫는 눈빛이라니. 다른 고을에서는 소문이 벌써 돌았다지. 산적 두목이 관직을 샀다고. 하, 나도 그 말 들었소. 심지어는 어떤 포졸이 말하길 산중에서 내려올 때 도포를 입고만 내려왔다더군.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나? 우리 사또께서 아침마다 수염을 쓸어내리며 하시는 말씀 말이야. 뭐라 하신단 말이오? 오늘도 백성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 하하하. 나는 그 말만 들으면 너무 웃기다오. 그 풍채와 수염이 어찌 백성을 위할 상인가? 차라리 백성들이 그 눈빛에 기가 주고 억울한 일도 말 못하고 돌아갈 상이지. 그렇소. 백성을 위한다기보다는 팔씨름 대회를 열면 팔도에서 1등을 하실 분 아닌가. 팔 하나로 고을을 제압할 상이라니까. 한아전은 과장된 몸짓으로 도끼질 흉내를 내며 말했다. 사또의 그 구렛나루를 보고 있자면 나도 땔감 하나라도 잘라서 바치고 싶다니까. 그런 풍모를 지닌 분께는 무슨 죄라도 짓는 기분이요. 하, 자네도 참. 그건 그렇고 사또께서 어디까지 참으실지 궁금하지 않소? 우리가 이만큼 웃고 떠드는 걸 알고 계실까? 알 리가 있겠소? 우리 사또는 어차피 수염 관리하시느라 바쁘실 테니 이리 사소한 일엔 관심도 없으시겠지. 둘은 다시 한번 소리를 죽이며 배를 잡고 웃었다. 며칠 후 병욱은 저작거리에서 친구 창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창규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야, 병욱. 내 아버지 말이야. 솔직히 말해보자. 그 얼굴로 사또라고 하니 웃음이 나오지 않겠냐? 우리 마을 사람들 다들 산적 두목이 내려왔다고 난리더라. 우리 아버지 그렇게 외모로 판단할 뿐이 아니야. 그건 모르는 소리야. 모르는 소리? 그럼 내 아버지가 대청 마루에서 도끼질이라도 하시면 내가 놀라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말이지. 창규야, 입을 닥치지 못하면 내 집 솥단지에 발자국 찍히는 수가 있다. 병욱은 농담처럼 받아쳤지만 속이 끓는 듯 답답했다. 그날 저녁 병욱은 아버지께 하소연했다. 아버님, 너무들 합니다. 친구 창규도 그렇고 아버지 부하들도 그렇고 모두가 아버님을 흉보고 웃습니다.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아버지는 조용히 병욱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방 안이 떠나가라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병우가 그만두거라. 산쪽 두목 같다느니 도끼질을 할 상이라느니 평생 들어온 말이다. 그러니 그 말을 어찌 내가 새삼스레 들을 수 있겠느냐? 아버님, 그럼에도 아전들이 상관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분을 두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병우가 참으로 소중한 것은 시간을 두고 증명하는 법이다. 존경이란 내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고서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니라. 저들 또한 나쁜 이들이 아니다. 때가 오면 저들이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버님,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기다려보아라. 모든 것은 순리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병욱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을 떨치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지혜와 명성이 드러나는 사건이 오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아버지 앞에 달려와 땅을 치며 울기 시작했다. 사또, 부디 제 억울함에 귀 기울여 주소서. 병욱이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며 귀를 쫑긋 세웠다.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울기만 하면 내 어찌 그대의 억울함을 알겠는가?
자네 억울함이 땅을 치면 해결되는 일이라면요. 관아가 뭐하러 필요하겠는가? 젊은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흑, 사또나리. 너무 억울해서 그만. 아버지는 고개를 흔들며 손짓했다. 그만. 울음부터 그치게. 땅도 아플 지경 아닌가? 말하지 않으면 내 억울함 대신 관아뜰에서 자네를 울음으로 벌주겠네. 젊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겨우 진정했다. 사또, 소인의 이름은 정영성이라 하옵니다. 제 아버지는 이 고을에서도 큰 부자셨는데 제가 어릴 때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돈이 자네 아버지께서 무슨 잘못이라도 하셨나? 아니면 자네가 어쩌다 그 돈을 잃었단 말인가? 아니옵니다. 사또나리. 제 아버지께서는 일가친척도 없이 외로이 저를 키우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 몸이 약하시다 보니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래, 어머니께서 몸이 약하시다니 가난한 상황이 아니었다니 더더욱 궁금하네. 자, 계속 말해보게. 정용성은 눈물을 머금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실 때 가장 친했던 친구를 불러서 아버지는 말을 끊으며 흥미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친구를 불렀다고? 그게 누구인가? 혹시 그 친구가 자네가 땅을 치며 울게 만든 장본인인가? 그 이야기는 아직 이로옵니다. 사또나리. 허나 분명히 그분이 문제의 이유이옵니다. 병욱은 뒤에서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 그 사내의 이야기를 더 끌어내보세요. 그래야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정용성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입을 열었다. 사또나리, 제 아버지의 친구 허진원이라는 분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무척 신뢰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랜 친구였고 생전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랜 친구라. 그 허진원이라는 자가 자네 아버지께 충실했다고 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그를 아끼셨기에 돌아가실 때 그분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정용성은 잠시 뜸을 들이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답답하다는 듯 재촉하며 말했다. 자네 한 번에 말하게. 그토록 가슴 답답하게 하려는가? 예, 사또나리.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허진원에게 10만 양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네의 우정을 믿네. 내가 일가친척이 없어 외롭게 자랐으나 자네 덕분에 외로움을 몰랐다네. 아버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오호라, 벌써부터 감동적인 이야기로구나. 그런데 어찌 그리 친한 친구가 자네를 울게 만들었단 말인가? 잠시만 더 들어보십시오. 사또나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어리니 큰 돈을 맡기면 비뚤어질까 두렵네. 부디 이 돈으로 고리업을 하되 이자는 자네가 갖고 원금은 내 아들이 장성하면 돌려주게. 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참으로 훌륭한 계획이로군. 하지만 지금 자네가 관아로 달려와 울고 있는 걸 보면 그 계획이 실패로 끝난 모양이구먼. 그렇사옵니다. 정용성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께서도 곧 돌아가셨고 저는 고아로 자라며 그 유언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오래 일하셨던 노영감님께 그 말씀을 듣고 허진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찾아갔더니 그 허진원이라는 자가 어찌 대답하던가. 자네를 안아주며 돈을 돌려주었겠지. 천부당만부당이옵니다. 사또나리. 그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문전박대했습니다. 증인이 있다 해도 코웃음을 치며 그런 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놈 봐라. 그럼 자네는 그렇게 쫓겨나 억울함만 삭히고 있었단 말인가? 정용성은 두 손을 비비며 외쳤다. 예, 사또나리. 소인은 더는 참을 수 없어 일이 달려왔습니다. 부디 제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지금 자네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그 허진원이 천벌을 받아야 할 것이야. 하지만 거짓이라면 자네는 사또 앞에서 큰 죄를 지은 것이네. 자, 다시 묻겠네. 진실인가? 예, 사또나리. 제가 어찌 하늘을 두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믿지 못하신다면 노영감을 데리고 와 증언을 듣게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좋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허진원이라는 자를 불러 물으면 알 수 있을 터. 여봐라. 네, 사또나리. 당장 가서 그 허진원을 대령하라. 알겠사옵니다. 포졸들이 서둘러 나가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자네는 조금만 더 기다리게. 내가 이 일을 바로잡아 주리라. 허나 자네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자네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네. 정용성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깊이 숙였다. 사또나리, 소인은 결코 거짓을 고한 적이 없사옵니다. 병욱은 기둥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속으로 환호했다. 드디어! 이제 아버지의 진가를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한 시즌이 흐르고 내 이놈, 내 죄를 알렸다. 허진원은 두 팔을 붙잡힌 채 관하로 끌려왔다. 얼굴은 벌개졌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사또나리, 소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감히 여쭙사옵니다. 아버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발칙한 자를 보았나? 아직도 내 죄를 모르겠다는 뜻이냐? 아니옵니다, 사또나리. 소인은 영문을 도대체 무슨 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사옵니다. 아버지는 하늘을 가리켰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너의 죄를 어찌 모르겠느냐? 내가 도적 이형노와 내통하여 10만 양을 받아내고도 이를 부정하고 있으니 대체 어찌해야 그 입에서 진실이 나올까? 허진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사또나리, 천부당만부당 하신 말씀입니다. 소인은 이영노라는 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어찌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우십니까? 아버지는 포악한 표정을 유지하며 손을 턱에 대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호라, 내가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 알았다. 여봐라. 이놈이 쉽게 자백할 놈이 아니니 그 도적 이형노를 데려오너라. 예, 사또나리. 곧이어 포졸들이 우락부락한 외모의 이형노를 끌고 왔다. 병욱은 기둥 뒤에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랑 닮은 꼴 도적이라니. 이거 진짜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버지는 이형노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형노, 그대는 이허진원이라는 자를 아는가? 이형노는 짐짓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사또나리. 허진호는 이 마을에서 고리대업으로 크게 성공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허진원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아니옵니다. 전 이놈을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사또나리, 저를 믿으소서. 아버지는 허진원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꾸짖었다. 이놈 봐라. 저 도적이 너를 알고 있다고 증언을 했는데 너는 아직도 부정하는 게냐? 사또나리, 제 부모를 걸고 맹세하옵니다. 저놈과는 일면식도 없사옵니다. 그러자 이형노가 목소리를 높이며 허진원을 향해 소리쳤다.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와서 나를 모른다니! 내가 10년 전에 나를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아간 10만 양으로 고리대업을 해서 큰돈을 벌지 않았더냐? 허진원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사또나리, 그건. 아버지는 다시 허진원을 쏘아보며 물었다. 아직도 거짓을 고할 작정이더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무엇 때문에 너 같은 놈에게 그리 큰 돈을 맡겼겠느냐? 허진원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입을 열었다. 사또나리,
실은 그 돈은 제 친구가 맡긴 돈이옵니다. 어린 아들에게는 큰 돈이 위험하니 제가 잠시 관리하라고 하였사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고리대업을 시작했고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비로소 웃음을 터뜨리며 물었다. 오호라. 그러면 그 돈은 진정 친구의 돈이었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제가 어찌 거짓말을 하겠사옵니까? 그래. 정용성, 내도 이 말을 들었느냐? 네, 사또나리. 어디선가 정용성이 쓱 튀어나와 아버지의 물음에 대답했다. 허진원은 깜짝 놀라 정용성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리고 사또와 정용성을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다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달았다. 허진원, 그대는 당장 10만 양을 만들어 너의 친구의 아들인 정용성에게 줘라, 알겠느냐? 네, 사또나리. 허진원은 힘없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사또의 지혜로운 판결에 찬사를 보냈다. 사또는 허진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모두들 대답이 없자 사또는 말을 이었다. 복은 깨끗하고 검소한 데서 생기고, 덕은 몸을 낮추고 겸손한 데서 생기고, 돈은 편안하고 고요한 데서 생기고, 천명은 마음씨가 부드럽고 밝음에서 생기고,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기고, 재앙은 탐욕을 많이 내는 데서 생기고, 잘못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이니, 눈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경계하여 스스로 탐내거나 성내지 말며, 몸을 경계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말고, 이롭지 아니한 말은 함부로 하지 말고,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은 간섭하지 말고, 임금을 높여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웃지 못하는 것을 꾸짖지 말고, 모든 일은 순리로 오거든 물리치지 말고, 이미 지났거든 쫓지 말고, 몸이 불우에 처했더라도 억지로 바라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생각하지 말라. 총명한 사람도 때로는 어리석을 때가 있고, 계획을 잘 세워 놓았더라도 편의를 잃느니라. 남을 손상하면 자기의 허물이요, 권세에 의뢰하면 화가 서로 따르느니라. 경계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지키는 것은 기운에 있느니라. 절약하지 않으면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음으로써 지위를 잃느니라. 그대에게 평생을 두고 스스로 경계하기를 권하노니 가히 놀랍게 여겨 생각할지니라. 위에는 하늘의 살핌이 있고 아래로는 땅의 신령이 살피고 있는지라. 밝은 이 세상에는 임금의 법이 서로 계승되고 어두운 저 세상에는 귀신이 따라다닌다. 오직 바른 것을 지키고 마음을 속이지 말 것이니 경계하고 경계할 것이니라. 정적이 흘렀고 허진원은 그만 주저앉아 버렸다. 사또나리, 제가 그저 잠시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라. 잠시 어리석은 자가 10만 양을 가지고 10년 동안 고리대업으로 번창하느냐? 잠시 어리석은 자가 친구의 아들을 내쫓고도 죄책감 없이 창고를 채우느냐? 허진원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다. 그건 잘못이옵니다. 사또나리. 잘못했습니다. 부디 기회를 주십시오. 내 생각 같아서는 친구의 도리를 저버리고 탐욕으로 죄악을 낳은 너를 탓하고 내 재산을 몽땅 빼앗아 정용성에게 주고 싶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옳지 않기에 내가 용서한 것이다. 다만 이 기회를 망치면 그땐 나도 자비를 베풀 수 없을 것이다. 허진원은 그 자리에서 바닥에 엎드렸다. 사또나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 죄인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용성에게 은혜를 갚겠사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은혜를 갚는 것이야말로 내가 져야 할 책임이다. 정용성이 조심스레 앞으로 나와 말했다. 이제는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잘못을 깨달으셨으니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허진원은 흐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내가 어리석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겠느냐?
괜찮습니다. 이제 함께 올바른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 오늘의 일이 너희 모두에게 교훈이 되길 바란다. 탐욕은 결국 화를 부르고 겸손과 성실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법이니라.